지금 규정상 사실 내란죄 수사권은 검찰이 없잖아요. 근데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이 중도에 종결될 수도 있는 공소기각 우려를 네네. 법원행정처장도 천대엽처장도 그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검찰이 주도권을 잡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점 이런 시각도 좀 많던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이제 국수본 차원에서 하다가 이 공수처 또 이제 군경찰까지 해서 공조수사본부를 구성을 하고 또 이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도 경찰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청구했다가 검찰이 기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회적인 방법이 공수처가 청구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찰 내부에서 검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수사에서 물론 검찰, 경찰 모두에 대한 이제 불신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 법안이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고요. 그래서 국회가 주도하는 이제 특검도 이제 내란 관련, 혐의 관련 이제 특검이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정치적 쟁점은 한덕수 이 권한 대행이 이 특검 법안에 내란 특검 법안에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뭐 어떻게 이 부분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당시에 고건 전 당시 총리가 이 쟁점 법안에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한 사례는 있긴 한데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역할과 이 권한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저 의문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이제 법학자들의 다수의 의견은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은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 대신에 이제 현상 유지를 하는데 그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에 따르면 뭐 법안 거부권 행사도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은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12.3 비상계엄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과연 관여가 됐는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정치적 부담도 본인도 있기 때문에 이 특검 법안에 관련해서 이 권한대 한덕수 대행이 그대로 공포를 해서 시행을 이제 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일주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일주일 사이에 수사 진행 상황 좀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신중하게 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윤 기자가 계속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수사의 또 연장선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도 좀 맞물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아까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어떤 게 쟁점이 될 거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통치행위, 두 번째가 계엄 선포 여건을 지켰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절차의 적법성을 따랐는지인데 이 중에서 그 통치행위라든가 아니면은 절차의 적법성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이게 명확히 밝혀지기까지는 이게 증언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의 정황을 이게 형사적인 범위로 확대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두 번째 계엄 선포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뭐 계엄군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계엄군을 직접적으로 지시했느냐의 문제. 아까 그 제가 비하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직접적인 증거.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증거죠. 그것도 결정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지시는 내렸지만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은 707 특임 뭐 단장이라든가 하는 그 군수의 수뇌부들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는 정황이 지금 드러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그 계엄 선포 요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 다른 수사랑도 연관이 되고 결국 이게 또 헌재 판결에도 영향을 또 미치는 이런 약간 이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엄 선포 요건은 모든 국민들이 이번에 공부를 하셨잖아요. 전시사변에 주문하는가. 사실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수사 사항은 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지금 수사가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게 바텀업 방식으로 과거에 어느 올라가는 정도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예측이 아니라 뭐 이 건은 됐긴 했지만은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도 없고요. 그 여러 가지 의혹들에 관련해서 이 내란 혐의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어떤 진위를 갖고 명령을 내렸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명령을 내려서 국회 기능을 실제로 정지를 시키려고 했는지 이 부분은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말하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지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찰 국수본을 중심해서 공조수사본부 이 부분에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지 우선은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대통령의 비아폰, 뭐 특수전 사령관 곽정근 사령관의 경우에는 비아폰으로 이제 국회의원 끌어내려 네.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공조수사본부에서 그럼 대통령 비아폰을 포함해서 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제 진행을 할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아예 인신 구속까지도 갈 것인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직접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이게 헌법이 또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헌법 제 84조인데요. 내란죄의 경우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수사, 기소는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우는 여전히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 수사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네. 만약에 국수본이든 검찰 쪽에서 강제 수사를 고집할 경우에는 국가 기관하고 이제 대치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다른 문제로 와전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도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경호법에 따라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도 경호 대상입니다. 본인들은 이제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인신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 정식으로 체포영장을 받아서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경우에 막아쓴다고 하면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다수가 그걸 막아서게 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네. 경호처도 지금 현행법을 위반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 많을 텐데 좀 윤석열 대통령 본인께서 결단하지 않으시면 이 수사 상황에서도 경호처 직원이랄지 대통령실 직원도 굉장히 어쩔 수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참 그런 분들 답답한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탄핵 심리할 때 말이죠. 그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응을 포기했잖아요. 네네. 그런 분위기였고 91일에 걸렸는데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뭐 수사든 뭐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탄핵 심판 심리에 있어서 상당히 그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 법률가들의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뭐 형식을 떠나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략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정치인 윤석열과 이 법률가 윤석열의 대응을 봤을 때는 수사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법률가로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네.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에 관련해서는 정치인으로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수 우파 단결을 위한 메시지를 내고 싶어서 생방송을 그렇죠. 요구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 나오고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이 심판 과정에서 본인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항변을 하고 변론을 하고 생방송도 요구를 하겠지만은 이 법률가로서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에 있어서는 본인도 정말 잘할 겁니다. 이 수사기관 수사에 있어서는 뭐 지연 전략이랄지 뭐 여러 가지 방어 전략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정말 공개적인 행보를 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예, 예. 기관으로 또 얘기를 하면 저는 이미 뭐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2월까지 그 질서에 있는 퇴진을 얘기할 때 2월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길게 잡아도 60일 정도인 건데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심리기간은 최장 180일까지 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되지만 지금 그 국민의힘조차도 2개월밖에는 이제 시간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2개월 동안 뭐 어떤 심리를 만들건 변호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변호인단을 구성을 하더라도 네네. 근데 이미 가장 중요한 건 4차례 담화에서 이미 국민들의 실망이 그 아까 빅데이터 말씀도 드렸지만 추이로 봤을 때는 담화가 끝나면 매번 민심이 격앙돼 가지고 참여자들이 더 늘었다는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변호인단이 화려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담화도 정말 그 변호인단에 준하게 엄청 많은 그런 그 기획관들이 만든 연설조차도 국민들이 그 용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6개월을 180일이라는 최장 기간을 끌어서 대통령실이라든가 윤 대통령한테는 유리할 건 하나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윤 대통령은 어쨌든 승부수를 던진 거잖아요.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네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는데 윤 대통령은 왜 이게 본인이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방금 기자회견에서 그 말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의 세계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여러 평가들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기의 애와
자기 확신이 네. 가장 강한 대통령으로 우리 헌정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결국 평가합니다. 가장 자기 확신이 강한 대통령이라는 캐릭터가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저희 한 1분 반 정도 남았거든요. 뭐 두 분 한마디씩 이번 11일간의 여정이라든가 향후 뭐 전망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뭐 2시간 가까이 네. 거시적인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지엽적인 얘기를 하면 아까 이재명 대표가 그 추경 얘기를 하면서 예. 그 골목 상권이라든가 지역 화폐, AI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제가 좀 의아스러웠던 거는 전력 부족이라든가 전력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현재는 원전 중심으로 나가는 체제를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그린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뭐 아리백이라든가 네. 이제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얘기한 걸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에너지 정책이 확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여기에 주목하는 거는 이 아리백 문제라든가 이게 국가 경제라든가 글로벌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가 무역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릅니다. 진짜 그래서 중요한 문제죠. 저는 그래서 이거 이재명 대표가 추경에 관련돼서 이 전력 부족이라든가 AI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 자체를 보고서는 이게 이제 앞으로 정책, 아까 그 국정 운영체죠, 그 협의체, 국정안정 협의체 얘기를 했는데 국정안정 협의체에서도 그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경제를 위한 뭐 먹사니즘이라고까지 했죠. 네.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하고 거기에 이런 저희가 그동안 그 소외됐던 AI 문제라든가 네. 전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된 점이 좀 눈에 띄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위원님 아쉬운 30초만 시간 드릴게요. 사실 정치부 기자로서 정무적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예, 이 국회, 정당, 또 정치권, 행정부 생각할 때 가장 큰 해법은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하고요.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가고 복잡할수록 법적 절차로 가고 이 부분이 결국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질서는 퇴진 얘기했지만 그게 법적 헌법적 근거가 없었거든요. 결국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탄핵 심판이랄지 그 정부 수습 방향 그다음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 어떻게 될지는 결국 원칙 법이 정한 대로 해야지 당리당략에 따라서 접근했다가는 그 어느 당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든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